홍순의 작품이고 면왕정가는 갈래가 뭐라고 그랬지? 어느 시대 뭐라고? 시조. 시조야 여기? 이렇게 긴 시조가 어딨어? 조선시대. 조선시대 가사문학이네. 가사문학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사문학은 운문의 형식이지만 산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정갈래에 속하지만 서사적 성격과 교술갈래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4음보의 율격을 취하고요. 3사조, 4사조의 음수율을 취하죠. 그리고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치? 송순이 쓴 이제 면왕정가는, 자, 송순이 쓴 면왕정가는 영향을 준 작품이 이제 뭐가 있냐?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썼던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그랬죠?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가 라면서 속세에 쩌드는 사람들아, 봄을 즐기는 내 모습 어때? 이렇게 자부심에 쩔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잘 노는 사람 상춘곡이 있고요. 요새 꽃이 많이 폈는데 꽃 구경들 했어요? 예. 네, 꽃 구경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춘객이라고 합니다. 상춘객. 상춘객이 뭐냐면 객은 손님을 얘기하는 거고, 상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완상을 한다라는 거야. 완상이 뭐냐면 제대로 즐기다, 오롯이 즐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풀코스로 제대로 즐기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봄을 맞은 상춘객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송순의 면왕정가에 영향을 주고, 이 송순의 면왕정가가 송강가사에 또 영향을 줍니다. 송강가사는 송강의 호, 송강이라는 호, 누구? 정철, 송강 정철의 가사죠. 정철하면 삼인곡, 송민곡 같은 유배문학도 있지만 관동별곡 같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을 노래한 작품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강호, 가도, 류라고 했었죠. 강호가 강과 호수,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을 통칭해서 강호, 가도, 류라고 하고. 자, 면왕정가에 있는 사람은 바빠요? 한가해요? 봐요. 좀 바빴죠? 이 사람은 좀 바쁘네, 지가. 왜 바쁘냐면 즐길 게 너무 많아서 바쁘다는 거야. 근데 사실 한가하다는 거야. 솔직히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뭐 바빠야 뭐 얼마나 바쁘겠어. 그쵸? 네, 그래서 자연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노래를 또 강호, 한정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정은 한가로운 정치, 정서 이런 뜻이고요. 자, 이런 계보와 갈래상의 특징을 가진 면왕정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왕정가를 이제 볼 건데, 면왕정가를 봐야 되니까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왕정이라는 실제 있는 정자가 있죠? 자, 이 면왕정이라는 전남 담양에 있는 정자인데요. 자, 이미지로 보시면 요런 느낌. 자, 한옥의 아름다움은 주로 어디서 난다고 그랬지? 기와. 기와도 있지만 지붕. 지붕의 이 선의 이 날렵한, 또 날아오를 듯한, 우리가 지붕은 지금 움직여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동적 이미지라는 게 있고 또 정적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 지붕은 안 움직이니까 정적인 거야. 그런데 작가의 비유처럼 마치 날아오를 듯한 날개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우리가 역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선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주변 경관, 네,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낸 작품 면왕정가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로 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독한 추운 겨울도 있고, 진짜 뜨거운 여름도 있고, 그 사이 꽃도 피고 단풍도 들고 봄 가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도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이렇게 실록이 우거지는 푸르름도 있고 꽃도 피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풍이 우거지는 모습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계절마다 다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면왕정에서의 사계절을 노래한 작품 면왕정과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이부터 갈까요? 한 줄씩 읽어볼게요. 무등산 한쪽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들 저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자,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고 제월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 거야. 자, 공간적 이미지로 봤을 때는 뭐에서 뭘로 시선 이동과 시상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근경에서 원경이야? 원경에서 근경이지. 그치? 무등산의 제월봉의 정자 이렇게 되면 더 작아지는 거니까. 알겠지? 자, 공간 배경 나와 있고요. 제월봉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일곱 고기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버려두고 7개의 봉우리의 모습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7개의 봉우리들이 무슨 짐작을 하느라, 그러니까 너 이렇게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봉우리들이 생각을 한다? 사람처럼 의인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대상을 의인법을 표현을 하면은 친근감을 드러내는 효과도 있죠. 친근감을 드러내는 효과. 자, 가운데 후비는 구멍에 든들은 용이 산장을 갓대어 머리를 얹었으니. 가운데의 굽이 제월봉이라는 이 봉우리는 늙은 용이 잠을 깨고 머리를 얹어 놓은 것 같아. 잠에서 깬 늙은 용이 머리를 얹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알겠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뭐 봉우리를 생명체라고 좀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무생물을 생물처럼 얘기하는 화류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의인법과 차이는 뭐냐면 의인법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인법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 짐작, 생각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머리를 얹어놨다. 이거는 곤충도 머리가 있는데, 그치? 사람 아니어도 머리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화류법으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너럭바위 위에 손죽을 해치고 너럭바위 위에 손죽이면 소나무 대나무죠. 자, 공간 역시 묘사되어 있고요. 딸을 얹었는데 고랑산 소나기 틀리는 소리가 분에게 걸렸는데. 자, 이 정자가 바로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되겠고요. 구름 탄 청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역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는 푸른 학. 학이 보통 흰색 아니에요? 네. 블랙 앤 화이트? 네, 뭐 이런 느낌인데 청학이면은 푸른 학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희귀하고 보통 이런 표현을 이제 상서롭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서롭다 들어보시죠. 상서롭다. 자, 뭔가 상서롭다라는 말은 자, 상서롭다라는 건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뭔가 좋은 포스와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박목월이라는 사람도 이제 청노루라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노루인데 푸른 빛의 청노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청학이 천리를 가려고 난리를 펼쳐 있는 듯하나 보통 이 천리는 아주 먼 거리를 얘기합니다. 심리가 4km 정도 되고요. 대충 계산 나오죠. 그리고 화류법과 지규법, 뭐뭐인 듯해서 지규법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법들 잘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옥천산 용천산 내린 놀이 등자 넓은 들에 얼굴이 펼친 듯이. 자, 이제 면왕정의 앞에 시냇물이 있는데요. 이 시냇물들이 들판을 이제 가로지르면서 이제 펼쳐지듯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자, 이런 표현들은 바로 뭐뭐 하려거든 뭐뭐 하지 말든지 이 선택이잖아. 너네 던지랑 든지랑 차이는 알지? 던지는 선택인 거고, 든지는 선택인 거고, 던지는 과거 해상인 거고, 그죠? 그러면 넓거든 길지 말든지. 자, 넓으면서도 길다 이런 뜻입니다. 자,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푸르면서도 희다 이런 거죠. 자, 색채 대비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지녔다. 자, 면왕정이라는 게 참 사람이란 게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시종일관 똑같은 사람이 매력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 매력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 겹의 모습을 지닌 면왕정의 모습을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얘는 넓으면서도 기네. 아이고 또 푸른 줄 알았더니 희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습, 각양, 각색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예찬. 지금 따지고 비꼬는 거 아니야? 비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넌 그러려면 그러지 말든지. 말투가 좀 그래 보여서 그러는 거지. 야 넌 어떻게 이러면서도 이러냐? 우와 이런 거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정서는 예찬적인 정서가 깔려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쌍용이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치는 듯. 자, 모모를 모모한 듯, 모모를 모모한 듯. 그래서 지규법, 대구법, 자, 비유적 표현들 들어가 있고 통사구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디?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야, 너 뭐 이렇게 바쁘냐? 어디 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걸고 있네요. 의법이고요. 의법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단. 내가 뜻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자, 모모인 듯, 모모인 듯, 비유, 직유 이런 것들 들어가고. 자, 모모한 듯, 모모한 듯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열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열거는 또 대구법 이런 것들 다 뭐랑 관련이 있죠? 운율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운율. 물가에 물에 같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자, 기러기가 또 있고요. 자,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졌다. 직유법 들어가 있고 어르다라는 말은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한다. 어르고 달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옛날에 얼레리 꼴레리 뭐 할 때 그런 표현에도 네, 사랑한다는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잊었다 나갔다 물다 풀어졌다 글짓고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 네, 그래서 역시나 이 기러기의 역동적인 모습을 열거, 대조, 대구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조는 차이점이죠. 그리고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가는가 라면서 이제 묻고 있고요. 여기서 울면서는 그냥 청각적 이미지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꼭 감정이입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넓은 주름길 바깥이 긴 하늘 아래. 네. 자, 이번에는 또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갑니다. 두르고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산인가? 병풍인가? 뭐 이런 건 좀 보통 뭐 서리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찬적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이거 산이냐? 병풍이냐? 너무 멋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있는 듯 숨거나 보거나 가거나 머물거나 어지러운 가운데. 자, 그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고 낮고 대구법 그 다음에 대조도 들어가 있지. 대조 끊는 듯 있는 듯 네. 그 다음에 숨는 듯 보이는 듯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직진형 그런
사람들이 통쾌하고 좀 시원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좀 약간 밀당도 해야 돼 인생이라는 건. 그치? 특히 연애라는 게 그렇더라고. 나중에 이제 연애 여러분 실컷 하시겠지만 대학교 가면은 약간의 밀당이 필요해요. 너무 직진만 하지 마시고. 다음.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하는 이름난 듯하다.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서 있고. 다음. 우뚝이. 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용기산. 뭐 하나씩. 용기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면왕정 주변에 이제 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왕정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들을 넓게 원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 염심산 금성산이 허공에 보였으니 공간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하구나. 네, 그래서 멀고 가까운데 푸른 절벽. 절벽이 또 푸른색이면 뭔가 아찔한 느낌도 있겠지만 역시 이것도 약간 상사로운 분위기 이런 느낌이 있고요.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보통 하도 할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계절별 전개되는 거 잘 확인하시고요. 계절별 전개이기 때문에 계절감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흰구름. 흰구름, 우연, 연사, 푸른 것은 산람이. 네, 흰구름, 시각적 이미지. 자, 뿌연, 연하는 안개와 노을이잖아요. 그 다음에 푸른 것은 산람, 산아지랑이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색채 대비도 들어가 있고 계절감도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재지고 하나도 그다음 나면서 가면서 아양도 떠오르는 자, 누가 구름이, 누가 안개와 노을이, 또가 뭐가 산아지랑이가. 근데 얘네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런 모습들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의인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네,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그 부모님 시골이 이제 옛날에 이제 섬이었는데 덕축도라고. 근데 그 섬에 가려면 이제 배를 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배가 아무 때나 뜰 수 있는 게 아니야. 위험할 수 있잖아. 풍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안개주의보가 있으면은 못 떠요, 배가. 근데 봄철에 유독 배가 결항이 많아. 결항이. 그래서 안개가 심하면은 배가 못 뜨더라고. 그럼 우리 같으면은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힘들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못하고 집에 갈 때도 있어요. 네. 그만큼 봄에는 약간 기상의 어떤 이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재가 뭐라고요? 안개. 네, 봄의 안개. 자, 다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늘로 떠다니니 광야로 건너거니. 네, 넓은 들판으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 푸르락 불벼락 엿치락 쥐치락 소금과 섞여 가랑비마저 뿌리는 네, 가랑비도 계절감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가랑비가 봄에 내리는 비잖아. 네,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선생님 좀 바꿨습니다. 어떤가요? 15. 플러스 15예요, 15 플러스. 이게 그 선생님 아버님이 쓰던 폰인데 어쨌든 정리하면서 선생님 폰을 아들 주고 선생님은 좀 오래 썼는데 12 프로 맥스거든. 근데 어쨌든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저기 처분하기도 그렇고 내가 쓰자. 그래서 되물려줬지. 나도 되물려줬고. 근데 15가 12보다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사양이 좀 좋아졌더라고. 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래요.
손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자, 푸르라 불구라 여트락 치트락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봄의 경치고요. 이제 봄 나왔으니까 여름 나와야지. 가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굵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데 가마는 아무나 탈 수 없다고 그랬지? 네. 돈만 있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돈만 있으면 범죄자도 포르쉐 탈 수 있는 세상인데, 그렇죠? 옛날엔 신분제 사회니까 그런 게 엄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경에 오는 꾀꼬리 교태려고 하는구나. 자, 꾀꼬리가 있네요. 꾀꼬리가 교태 겨워하는 감정에 겨워서 막 그런 건데, 그 봄에 이제 새들도 이렇게 막 짝짓기를 많이 하는 거야. 너 봤어? 진짜? 그래. 새는 어떻게 하냐? 둘이 이렇게 부리를 맞아. 찌꺼리면서 아니 찌꺼리면서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하나 이렇게 어. 쫓아다니는데. 밀당하나? 뭐해? 네.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내년 이맘때 너네도 아주 파란만장할 거야. 뭐 새로운 그 학교 환경, 낯선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금사빠도 되고 막. 근데 이상형이 낯선 사람. 저번에 와가지고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똑같다고 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뭐 남자 많을까 여자 많을까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뭐 자기과 사람들이만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가. 재밌어요 진짜. 간호학과 말인데 조금만 참고 있으면은 진짜 엄청나게 재밌는 세상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제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다. 좀만 힘내세요. 내 쪽과는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래. 안 갈 건데? 하지 마. 네. 자, 꾀꼬리가 지금 봄을 타고 있습니다. 감정이입돼 있고 의인법 들어가 있고, 감정이입되면 무슨 물로도 볼 수 있다고?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로도 볼 수 있고. 자, 나무. 어디여 감정이 있었는데 기다란 영안에서 긴 소름을 내어 긴 졸음을 내어편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강호 한정가 기억하시고요.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 그칠 줄은 모른다. 자, 물 위에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여름의 경치가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설이에요. 그렇죠. 서리법으로 봐도 되죠. 고전 시가에는 그러니까 서리법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혼자서 노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독자와의 호흡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 된소리 거친 외 산빛이 금수구다. 가을로 왔네요. 된서리가 이제 가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서리라는 게 이제 젖은 눈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게 몇 번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광합성인가? 식물이? 네, 그게 영향을 주고 온도 때문에 낙엽 잎이 얼었다가 뭐 녹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단풍이 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문과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 비단처럼 아름답네요. 비유적 표현, 은유법, 황혼. 황혼은 또 어찌 만병에 펼쳐면 누런 구름이야. 이건 뭘까요? 먹는 건데. 그거 쌀 솜사탕. 네. 설명. 곡식들이 가을에 익어가는 거지, 누렇게. 자, 어부.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어부는 왜 신났어? 가을에 물고기가 많이 나.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전어가 철이고요. 가을에 물고기들도 살찐다고 그랬죠? 네. 네, 다음.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든 주물주 한사하여 빙설로 꾸며내니. 자, 빙설 나온 거 보니까 겨울이 되겠고요.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다. 눈에 이제 다 파묻힌 그런 세상이고요. 자, 그 다음. 경공요대와 오키은선이 눈알을 벌. 네, 역시 비유적 표현인데 경북요대, 그 다음에 옥해여서 옥으로 만든 바다, 은 같은 산 이런 것들이 눈 아래 버렸구나. 조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자 같은 걸 왜 만들었겠어요, 얘들아? 경치구나. 구경하려고. 그러면은
조망거리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뷰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도 들어봤겠지만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네. 특히 왜 비싸냐? 한강 조망권이 있냐 없냐,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또 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 우리 집 베네치아 안 보여서 그래? 어, 우리가 자. 십자가 보이는데. 천지가 제가 불러요. 유행하나 수경이. 자, 그래서 면왕정의 경치가 아름답다라는 거, 승경 아주 이름난 명승지 같이 아름다운 핫플레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사 2 보셨고 인간 세상 떠나도 네 몸이 싫다. 인간 세상이 이제 바로 속세를 나타내는 거죠. 속세. 자, 항상 자연이라는 공간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여유롭고 한가로운 공간인데 바쁘고 고되고 갈등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이런 공간은 바로 어디? 속세가 되겠지. 자, 속세를 나타내는 표현 인간 세상. 자, 2글자로 줄이면 인생. 인세. 비슷한 표현에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네, 홍진에 묻힌 문대 인해생이 어떤 거? 붉은 먼지.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속세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고 속세와 자연이 대비되고 있다. 자, 인간 세상이 바쁜데 자연 속에 있는 나도 바쁘네. 자,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네, 그래서 역시 대구법, 열거법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하일랑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살인문 리다되며 짓고 신랑 비 쓸려요. 자,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 열거도 되어 있습니다. 살인문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집을 만들는 살인문이 그때 얘기했지만 나무까지 엮어서 대충 막 만든 문이야. 이게 서민의 가옥의 형태인 뭐 초가집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기와집이면 대궐 같은 그 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살인문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건 초가집 같은 데서 지내고 있다는 거지. 저분은 정자가 돈이 더 많이 든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겠지. 정자가 돈인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공공재. 그럼 공공재로 쓰인다고 해도 특정 계층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가 지금 되고 생각. 그 신분이 높은데 초가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렇지. 보통 양반들이 자연에서 지내는 이유는 안빈낙도하고 안분지족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 천간 뭐 지연행이 상관 침략이라고요? 산수강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자, 그래서 자연에서 사는 양반들은 대체적으로 초가집에 산다. 왜?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런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고. 뭐 어쨌든 살인문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약간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합리화 알지? 합리화라고 해서 여우가 신포도 같은 그런 거거든. 지 능력이 안 돼서 포도를 못 따먹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 포도는 시고 맛이 없을 거야. 분명해. 이런 식인 거야. 포도가 높아서 못 따먹거든. 여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합리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양반들이 자연 속에 또 가는 이유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그래서 유배를 갈 수도 있잖아. 유배를 갔어. 내가 자연 속에 있어.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이 더러운 걸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와, 자연 깨끗하고 좋네. 그래, 당쟁이 휘말리느니 여기서 그냥 조용히 깨끗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강호가들의 작품을 보고 있어요. 양반의 자연과 평민의 자연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약간 체험은 많이 하네요. 체험은 이거죠. 뭐.
이게 직업적인 건 아닌 거야. 그치? 고기는 언제 낳고 특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보통 윤선도가 썼던 작품들 중에서 어부사시사 같은 작품도 있고요. 이현보의 어부가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양반들이 지금 유배 오든지 어쨌든 자연 속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활을 할 것 같아? 양반은 얼어 죽어도 양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낚시하는 거는 즐기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가어옹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야. 가어옹이 뭐야? 가어옹이 가짜로 어를 한다고. 자, 월산대군의 시조 한번 보실래요? 건아? 월산대군 들어봤어? 단종이 매직하고 한데. 영어 자, 월산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군 왕자. 근데 이 사람이 시조를 지었네. 네. 추강의 밤이 드니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시조인데 한번 볼까요? 추강이 뭐야? 가을 강해.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촉각적 이미지. 공간 배경, 시간 배경, 계절 배경 나와 있고요. 낚시 들이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자, 낚시를 들이셨는데 물고기가 안 물어. 그럼 너네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지. 뭔가 잡아야지. 이득이 나야지. 재밌는 건데. 근데 뭐라고 써?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 오너라. 자, 무심한이 무슨 뜻일까요? 없을무 마음심. 뭐야?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욕심이 없는 저 달빛만 가득 씻고 빈배를 타고. 그래서 싫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부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부를 뭐라고 한다? 가어옹의 이미지다. 이름 나오면 무조건 양반이야? 자, 양반인데 어부, 자연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이 사람 즐기고 있네 이런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아침이 시간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쉬를 쓰라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려. 네, 아침에 시간이 모자라. 왜냐면 할 게 많아서. 뭐 일하는 건 아니고 즐길 게 많아서. 저녁이라고 귀찮겠니? 아니야. 저녁에도 빨리 더 놀고 싶어. 자, 오늘이 부족해 시간이. 근데 내일이라고 넉넉하겠니? 서리법. 자, 시를 쏘냐? 넉넉하냐? 다 뭐라고요? 서리법. 서리법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강조. 자, 이사하네.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으로 발을 내게 죄었다. 자,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까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없다. 자연 속에서는 걸을 타선이 없네. 자, 쉴 사이. 쉴 사이 없는데 어느 길을 알리고 그만 지팡이가 다 누겨가는구나. 쉴 틈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겠니? 이런 거죠. 네, 뭐 사람마다 자기만 알고 싶은 맛집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맛있는데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자랑질하고 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근데 이 사람은 네, 전자 쪽이네요. 알려주지 않네요. 다만 지팡이가 무뎌가는구나. 자, 수리. 술이 있었으니 다시야 없으리소냐. 부르면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자, 술이 익었대요. 자연에서 술을 먹네요. 자연과 한잔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적이라고 그랬지? 풍류적이라고 했죠. 풍류적. 너무 지나치게 즐기는 거 뭐라고요? 향락적이라고 그랬고요. 자, 부르며 노래를 타이며 악기를 타고 그 다음에 켜이며 켜는 거 이거는 뭐 현악기 뭐 아쟁이 해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하면 흔들며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 뭔가 서로 취향 재촉하니. 취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화자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취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취흥, 근심. 근심이라 있으면 시름이라 붙었으려. 근심이 있겠니? 시름이 붙었겠니? 자, 대구법, 서리법. 근심도 없고 시름이 없어. 자연 속에서 너무 편하고 좋아.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는 네, 마음대로 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천지도 넓고 세월도 한가하고 네, 아주 편한, 태평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태평,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보다 신선이 어떠한가 몸이 그러구나. 자, 태평성대, 강구연월 또는 태평연월, 고복격양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태평성대, 강구연월, 태평연월, 고복격양 이런 표현을 쓰고요. 다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트럼프만 없었어도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또 뭐라면 자기가 신선이 된 것 같대. 도가 사상 또는 도교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노는 거의 끝판왕이 신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하면 신선노름하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나도 가끔은 막 구름을 타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 차가 너무 막힐 때 있잖아. 저녁 네. 자, 그 다음. 항상 풍어를 가누리고 내 공간을 가누리면 악영무 위에 유백이 성합니다. 네, 이백 또는 이태백 또는 시선이라고 그랬죠? 시의 신선. 중국에서 시 제일 잘 쓰고 제일 잘 노는 오빠. 달에서 노는 클라스. 네. 자, 근데 이 사람이 너 그렇게 잘 놀았어? 자, 근데 근데 나도 꽤 잘 놀아. 나보다 더 잘 놀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 들어가 있고요. 서리법 강조하는 거죠. 자, 이 몸이 이런 것도 역군의셨다. 이건 유행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유행어 아니면 후렴구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왜? 많이 나오는 19거든. 양반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군지정, 유교적 충의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래서 송순의 면왕정가 중요 작품인데요. 같이 살펴봤고요.